안녕하세요. 사춘기 자녀와 오늘도 즐거운 전쟁 치르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육아 메이트 정상가치입니다. 아이가 집에 왔어요. 손은 씻었니? 숙제는 다 했어? 스마트폰 좀 그만하고. 다 아이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정작 아이 입에서는 잔소리 대답만 돌아오죠. 방문이 쾅 닫히고 나면 거실에 남은 건 우리의 한숨만 남죠. 내가 어른인데 참을걸. 후회도 해보지만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무려 2000년 전 고전인 장자에 이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잔꾀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조삼모사 라는 사자성 아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하 무릎을 꽉 치시게 될 거예요. 잔소리 대신 아이의 마음을 여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채널 고정 아시죠? 자, 조선모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 옛날에 원숭이를 키우는 사육사가 있었어요. 이 사육사가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얘들아, 앞으로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막 꼬끼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꾀를 낸 사육사가 이렇게 말해요. 알았어.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줄게. 어때? 했더니 원숭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방방 뛰고 막 웃기끼 하면서 좋아했대요. 솔직히 이 이야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유, 어리석은 원숭이들. 어차피 하루에 7개 똑같은데. 에이, 원숭이.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장자의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원숭이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사육사의 태도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육사가 만일 처음에 원숭이들의 반응을 보고 야, 합치면 7개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소리를 치거나 내가 너희를 생각해서 아침에 활동량이 적으니까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배고플까봐 4개 주는 건데 내 마음도 모르냐? 내 배려심도 모르냐? 라고 소리치지 않았죠. 원숭이들을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사육사는 뭘 했습니까? 그냥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원숭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줬을 뿐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감정에 맞춘 겁니다. 조선모사에 나오는 사육사의 태도를 우리 집으로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알려줍니다. 집에 오면 손부터 씻어라. 숙제 먼저 하고 놀아라. 이게 다 아이 잘 되라고 아이를 배려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 아이 어떻습니까? 원숭이처럼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원숭이처럼 퍽 화를 냅니다.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요. 방문 쾅. 그럼 서운하죠.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바로 여기서 사육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화를 낼 때 이게 다 널 위한 거야 라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육아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독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이 슈퍼히어로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곧 법이고 진리죠. 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부모라는 태양계에서 벗어나서 친구라는 새로운 우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래를 위한 준비,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공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활활 타오르고 이성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전전두피질,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가 가장 소중합니다. 이건 아이가 못돼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는 것을 부모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냥 다 내버려 두자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장자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바로 자기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갖고 상대의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내 볼륨은 죽이고 아이의 볼륨은 키우는 겁니다. 저도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맨날 지각하는 아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아이, 너를 위해서야 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솔직히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던 겁니다. 아이가 떠들 때 너 왜 떠들었어? 이건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죠. 떠들지 마 라는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취조에 가깝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사춘기 아이에게 필요한 건 질문이 아니라 발문입니다. 발문은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진짜 대화의 시작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답정 넣어 질문입니다. 아이가 늦게 들어왔을 때 두 가지 상황으로 볼게요. 지금 몇 시야? 왜 이렇게 늦었어? 가 아니라 많이 늦었네.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가 걱정돼서. 하나 더 볼까요? 성적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너 공부 안 했지? 그러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가 아니라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다. 혹시 이번에 좀 어려웠던 과목이 있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발문은 비난이나 평가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궁금증과 걱정을 담는 거예요. 아이도 자기가 왜 이러는지, 왜 공부가 하기 싫은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압니다, 아이도. 아이도 아는데 본인도 왜 이러는지 몰라요.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안정적인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때, 보호받는다고 느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사춘기 아이의 마음을 여는 2000년 숙성된 비법, 바로 조삼모사에 나오는 사육사의 태도였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자꾸 지각하는 건 어쩌면 말 못할 친구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이크의 볼륨을 줄이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딱 한 번만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소에 잔소리라고 생각하셨던 이야기를 아이의 마음에 맞는 발문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바로 술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도 그런 진정한 발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신호를 꾸준하게 은근하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사춘기 아이와 소통하는 특별한 발문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좀 공유해 주세요. 저와 그리고 다른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힘을 내서 유익한 육아 정보를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부모님. 우리는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이의 감정에 맞춰주는 현명한 조삼모사의 사육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맞는 소리, 옳은 소리 100마디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안아주는 딱 한마디의 발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와 씨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모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